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 여러 가지일 수 있겠는데 오늘 네. 여성 초대석에서는 어떻게 동물을 사랑하고 계신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래동물병원 최윤정 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생이 한 분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유, 올해로 나이도 뭐 꽉 차셨더라고요. 결혼도 하셨고. 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노원구 공릉동에서 위치한 작은 병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여자가 7에 남자가 1명이에요. 그러다 보면 되게 큰 병원이겠지 생각하는데 거기서 사람은 셋이고요. 나머지가 다 동물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다 이제 유기견들이고 유기묘인데 이상하게 저희는 암컷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네. 이렇게 수다가 많고 어머님들하고도 수다를 아주 잘 떠는 아. 그런 병원입니다. 개들도 수다를 좀 떠네요. 그렇죠. 그래요? 저희 병원인데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개들도 떠는구나. 네. 예. 유기견 조체 이제 암컷들이 그 주로 많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네, 그렇죠. 우연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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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뭐 일단 병원을 강아지 동물병원을 이제 하고 계시는 네. 건데 그렇게 해서 동물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다른 동물병원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건 수다가 많다는 거 이랬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선 저랑 이제 또 하나의 수사가 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애들이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지 저렇게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서 많은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처음 내원했을 때 진료 시간이 기본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얘에 대해서 알려면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질문을 하고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이 저보고 선생님 혹시 취조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예, 그러니까 네. 다른 오시면은 진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네. 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것을 알아가실 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 가진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선생님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을수록 그렇죠. 좀 좋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소아과 가서도 그렇죠. 뭐 기침 한 번 하면은 뭐 제가 3일 전에 뭘 했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강아지들은 본인들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강아지 보호자도 강아지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해내야 되는 몫인 것 같아요. 내가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려요. 우리 애는 이런 거 안 먹어요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워낙 입이 까다로우니까 우리 애는 아무거나 안 먹어요. 네. 믿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족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사랑 음식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자두씨나 복숭아 씨를 먹게 되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위험한 지경에 씨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렇죠. 소화가 안 되니까 네. 나올 수도 없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보호자분들은 우리 애는 워낙 입이 고급이라서 그런 거 안 먹는다. 먹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보호자분이 언제 복숭아 드셨는지 자두 드셨는지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꼼꼼하게 다 생활을 다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 진료 시간이 1시간이 걸리겠네요. 30분 이상 기본. 그렇겠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좀 동물을 무서워하는 편이지만 사실 요즘 애견인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점점 늘어나는 것 네. 같거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많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챙겨줄 여유가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배신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외로워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애견인이 많아지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사람으로 채워주지 못할 것을 동물로 채워주고 네. 있다는 거. 이제 동물들한테는 따뜻한 일일 수 있으나 그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다소는 좀 씁쓸함이 남는 거다. 그렇다면 이 사실 반려동물에 있어서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에선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해석을 하려면. 네. 예.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거의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냥 다른 표현 필요 없이 그냥 식구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식을 키우다 보면 그 비유하는 말로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그런 그냥 가족이에요. 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키우고 있지만 제가 슬프고 막 이렇게 감정을 어떻게 네. 하지 못할 때 오히려 남편보다
강아지가 와서 한번 눈 쳐다봐주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쳐다봐주고 이렇게 뽀뽀해주는 게 얘는 나를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그게 더 많아요. 위로가 되죠. 그렇죠. 그게 확실한 교감이라는 네. 게 거기서 이루어지는.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는 반면에 정말 인터넷 보면은 가끔 보기도 끔찍한 일들도 많아요. 동물을 너무 학대하고 그렇죠. 이 상상 이상이거든요. 이런 건 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뭐 유기견 그런 것까지는 뭐 넓게는 잘 모르지만 네. 제가 병원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대부분 이거 키우실 때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그냥 조르니까 아니면 아이 요즘에 하나씩 있는 애들이 네, 많으니까 그렇죠. 네, 애가 감정이나 이런 거에 되게 좋다라고 하니까 정서상 좋다라고 네네. 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안 하시고 네. 그냥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가족끼리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얘네들을 내가 언제까지 키울 수 있을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내 생활에 어떤 종류가 맞을 것이며 품종, 네. 예를 들면 암컷, 수컷을 키울 것인지, 까지. 예, 그리고 네. 어떻게 얘를 키우실 건지, 네. 그리고 얘네를 키울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 것까지 다 예상을 하셔서 네. 가족끼리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같이 가족으로 받아들이셔야 네네.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 게 사실 사람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은 생명을 그럴 하나 거예요. 키우는 네. 건데 이거는 이제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냥 쉽게 하고 나서 어우 가서 귀찮아.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리기도 하고 네.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엄연하게 생명체 하나를 그럼요. 받아들인다는 입장으로 조금은 사명감이나 책임감 이런 것도 같이 가요. 그러다 보면 아마 식구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죠. 네. 주변에 정말 애견인들, 네, 강아지 사랑하는 이 친구들 그렇죠. 보면은 강아지가 좀 늙잖아요. 그러면 얘 죽을 때를 미리 걱정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살지? 그렇죠. 이런 거 걱정하더라고요. 아유, 말 정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진짜. 속된 말로 정말, 야, 이거 똥개 아니냐? 막 이랬다가는 거의 막 화내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식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강아지들은, 아파서 오는 강아지들은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오나요? 혹시 강아지들 오는 그러니까 강아지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애들 감기 질환이나 간단하게 이제 체했다 그러죠 엄마들이. 그래서도 많이들 오시고요.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사람 음식을 잘못 먹여서 아, 오시는 경우가 그런 좀 경우가 많으세요. 아무거나 막 먹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가족이니까 네. 나한테 좋은 음식은 얘한테 좋을 네.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렇죠. 주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 예전 어른들은 네. 왜 사람 먹던 거 이렇게 남은 거, 잔반소리. 잔반소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그냥 주실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군요. 네. 이 강아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동물병원이잖아요. 네, 그럼 네. 강아지 말고도 다른 종류도 많죠. 예, 예전에는 이제 원래는 뭐 설치류라 그래서 뭐 햄스터나 가장 네. 많이 키우시는 게 뭐 애들이 학교 앞에서 병아리, 아. 오리 뭐 이런 네, 것들 많이 그렇죠. 사오시고 뭐 이구아나 이런 것들이 네. 많은데요. 그러니까 처음 병원 했을 때는 그런 애들을 다양하게 다 치료를 했었어요. 근데 얘네 다 보시면 생체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틀린 애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계속 하려면은 제가 무한한 공부를 계속 처음에는 계속 네네.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고양이나 개만 하기에도 너무 전문성을 가지고 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는 개랑 고양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문을 안 한다고 해서 얘네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 다행히 인근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예, 네.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드리는 네,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보호자분들도 좋고 또 안심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있었던 다른 동물이라면 네. 이제 오리가 갑자기 몸이 빨개지고 혼수 상태로 온 거예요. 아기 오리가. 오리가요? 오리가 네. 노란색인데 빨개지고 빨간색이에요. 혼수 상태로 온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목욕을 시킨 다음에 드라이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입은 거예요? 열사병에 걸린 거예요. 드라이로도 열사였군요. 네, 너무 아. 얘네들은 이제 땀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막 얼음물에 정말 막 담그고. 근데 걔를. 저도 이제 얘는 못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생명이 신비로운 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잘 예. 보낸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얼마나 뜨겁게 그렇죠. 말리셨길래 네. 아이가 빨갛게 됐을까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사람은 열 조절을 이렇게 땀으로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동물들은 땀 배출이 안 돼서 아. 한 여름에 이렇게 지면에 열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특별히 신경을 또 써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잘 알고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지 않죠? 그렇죠. 처음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아이들 때문에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아이들이 졸라서. 네. 네. 그렇죠. 그럼 강아지나 고양이는 이 동물 중에서도 좀 교감이 잘 되는 동물들이잖아요. 네. 털도 참 보슬보슬하고 그들 이렇게 치료하고 있으면 정이 정말 들 것 같거든요. 네. 좀 에피소드 같은 것도 듣고 싶어요. 오리 얘기 아까 들었지만. 네. 강아지, 고양이 뭐 정들었던 기억 같은 것도. 그러니까 보면 네. 이렇게 정들었던 경우는 대부분 그 입원한 애들한테 정이 많이 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저는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동물들에게. 네, 그러면은 누가 선생님 이 알아들어요? 그럼 알아듣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주사를 넣을 때도 이거 맞으면 아픈 이제 거야. 안 아플 거야. 그리고 빨리 나와서 집에 가야지. 그러면 애들이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래 네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러면서 더 예쁘고 막 사랑스러워져요. 그럴 때 되면. 좀 긴박했던 순간은 없을까요? 이게 생사를 넘나든 아까 그 오리같이 네. 그거는 뭐 사실 이제 그 얼음에다 잠깐 넣었다 빼줘서 살긴 했으나. 네. 네, 그러니까 뭐 긴박할 때는 사실 교통사고 났을 때 막 이럴 그렇게 해서 때, 오는 네, 경우. 그렇게 오는 경우가 가장 긴박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심장마비나 이런 걸로 이제 급하게 오는 하실 때가 많으시죠. 그리고 그냥 그런 긴급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동네에 있는 거니까 조금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이 참 동물을 그러고 보면 저도 한번 친해져 볼까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저도요. 들긴 했는데 호기심이 네. 좀 생겨. 일단 두려움을 저희는 좀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미래동물병원 최윤정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집 네. 꼬마 아이는요 강아지 코수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잡아 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강아지가. 제가 생각해봐도 그거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까만 코에 있는 코수염을 잡아 뽑은 거예요. 일로 오라고 발을 끄집어. 그 뒤로 그 강아지가 개 옆에는 절대 안 갔다는 거예요. 기선제압은 됐는데. 확실하게 했는데 너무 아프겠다. 그 강아지는 정말 무슨 죄냐고요. 완전히 뭐 죽다 살아난 네, 거죠. 정말. 예.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코털이라도 뽑고 왜 이렇게 좀 동물들이랑 이렇게 좀 친하셨어요. 수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동물하고 식물을 그냥 그냥 좋아했던 네. 했었고요. 그냥 집안에 그냥 항상 식물과 동물이 늘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아. 네. 그렇지만 이제 어렸을 때 수의학과가 있는지는 정말 몰랐었거든요. 수의사라는 직업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대입 준비할 때 네. 저는 공대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성격이 조금 활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쪽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네. 아버지가 야, 너 여기를 가는 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의사 하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젠 되게 감사하죠. 아버님이 정말 안목이 네. 네. 딸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적성을. 네. 그렇죠? 네. 남편분도 수의사시죠. 네. 부부 수의사면은 좀 재밌는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어때요? 하고 계세요 혹시? 아니요, 따로 하고 있어요. 그- 왜 같이 안 하세요? 처음에 하실 법한데, 네. 큰 꿈을 안고서 둘이 같이 오픈을 했어요. 네. 근데 1년 만에 싸우고 병원을 나왔어요. 이혼까지 안 한 게 다행인 상황이에요. 네. 왜요? 그 이유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제 눈 뜨면서 24시간을 같이 이제 보게 되는데 네. 그 안 좋은 상황을 당할 때도 보면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같이 똑같은 상황을 당하게 돼요. 근데 네. 저랑 남편이랑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네. 속상함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신랑이 듣기 싫다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랑한테 그게 너무 서운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네. 해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니 잠깐만 지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최원장께서 박차고 나오신 거예요? 그건 놔두고 그러신 거예요? 아,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럼 혼자 지금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분은 혼자 하고 계시고요. 남편도 친구하고 동업을 하고요. 저는 친구한테로 두 분 다 네. 하셨어요. 부부보다는 친구가 낫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같이 24시간 붙어서 일하시는 부부들은 그렇죠. 좀 많이들 다투신다고 다투신대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신혼여행 갈 때도 네. 좀 에피소드가 두 분 다 수의사다 보니까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네.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남편보다는 제가 조금 유별났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지금 제일 큰 애가 강아지 여울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걔가 누구한테 맡기려니까 정말 얘를 어렸을 때부터 이뻐해주던 사람들도 너무 많았는데 내 자식 같은 애를 누구한테 맡기고 못 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네. 얘를 데리고 갔어요. 강아지를요? 네. 그러고 아시다시피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수소문을 해서 강아지가 갈 수 있는 콘도로 해서 여행을 같이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을.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왜 신혼여행해? 나는 없는데 얘는 강아지. 있어. 그 강아지가 따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그렇죠. 지금 많네요. 제가 3마리 키우고 있는데 네. 저희 딸보다 나이가 다 많습니다. 3마리가 다요? 네. 언니인가요? 할머니인가요? 뭐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너 언니야, 오빠야 이렇게 네. 가르쳐 사실은 그렇게 가르쳤고요. 이제는 얘네는 말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너가 나이는 어리지만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좀 네. 아이까지, 그때부터 지금 쭉 아이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있었으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걔는 피해놔라. 예,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분들 많죠. 많이 네. 하죠. 그 털 날린다. 뭐 특히 어른들은 많이 싫어하세요. 네, 근데 그렇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산부인과를 다녔지만 네. 저를 담당하시는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처음에 저도 수의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예. 근데 이분은 저한테 그런 이렇게 뭐 강아지 키우세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분도 제가 수의사라는 걸 아셨을 네. 던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자주 못 접하시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동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논문을 많이 접하게 돼요. 네. 근데 동물 3마리와 같이 지내게 되면 애들 아토피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겠지만 네. 엄마가 미리 접하고 있었다거나 그러면 아토피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특히 임신하고 있을 때는 톡소플라즈마라는 것 때문에 아기한테 지장을 주고 유산이 되거나 네. 이럴까 봐 걱정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수의사 여자분들은 애기 아무도 못 갖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을 하셔야 될 네.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아기가 누워있을 때는 강아지가 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 보면 아기 발가락에 이렇게 털이 감겨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몰래 얼른 이렇게 빼고 그랬었는데, 네. 사실 아기는 매일매일 엄마가 씻기고 보살펴주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하나 살짝 걸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아토피가 너무너무 많은 상황에서도 아이한테는 아주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있는 아이한테 지금은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엄마가 많이 노출돼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면역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뭐 아니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일부러 피하실 일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 아는 분도 사실 임신을 했는데 집에 정말 이만큼 큰 그 예전에 레시라는 개 있잖아요. 그쵸. 큰 네. 개, 털 긴 털 거. 길고. 네. 네. 그 개가 있대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 개를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개를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내고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대상? 그 내고 너랑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가족이다. 네. 남편은 워낙 개를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키웠다고 그냥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면역은 더 생길 수 있었겠네요. 지장이 그런 없었어요? 집이라면. 아니 이제 얼마 후면 아이를 낳을 텐데 그 면역력은 이미 좀 생길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것도 방법, 아니 동물을 개를. 좋아하시는 분은 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저는 사실 좀 은근 걱정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네. 하나 더 소개를 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수의사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의사분께서도 그런 책을 내신 게 있어요. 왜 임신하면 동물을 버릴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크게 걱정할 텐데. 네. 근데 지금 사실 어쨌든 그 병원 일을 하시려면은 병원 시작이 한 9시 반부터? 저희는 10시부터? 10시부터. 10시부터 그러면 몇 시까지? 저녁 9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9시까지 하면 들어가시면 또 아이도 보셔야 되고요. 네. 안 힘드세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이 같이 육아를 돌봐주셔서 네. 좀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네. 들어가 있으면 밥도 다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거니까요. 네. 지금은 좀 갈라서셨지만 병원을 2개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부부가 처음에는 함께 운영을 네. 하신 거잖아요. 초반에 운영할 때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이제 제가 병원을 오픈하려고 마음을 네. 딱 먹었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집이 사실은 주인이 돈을 저희한테 반환을 못 해주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네. 자금의 일부분을 다 손실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자금난으로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댁 부모님하고 같이 합치게 된 것도 그래서 지금까지 밥을 얻어먹는 것도 그래서 네. 자금난 때문에 가장 힘들었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그 24시간 그러니까 보면서 붙어있는.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혀야 되는. 네. 좀 쉬운 말로 하면 돈을 좀 떼이셨군요.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예, 그거는 이제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참네. 그거 보고 계시면, 이런 분들 돈 떼시면 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돼요. 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강아지하고 딸아이하고 지금 한 명이잖아요. 네, 네. 같이 있는 걸 보면 조금 안심이 돼요. 정서적으로. 네.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저는 애랑 강아지랑 그냥 네. 막 뒹굴면서 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제가 가서 대형견도 가서 저렇게 선뜻 겁없이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네. 걱정을 했는데 네. 시부모님이 강아지를 이뻐하시다가 애가 태어나니까 다 아이 쪽으로 가셨죠. 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못하지만 네. 계속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 저희 딸이 저희 이제 방에 와서 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더 어렸을 때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자기 자리에 강아지가 와서 침범하고 막 이런 게 그쵸. 불만이었거든요. 강아지는 네. 질투를 했군요. 네, 질주를 하다가 이제는 자러 오면은요, 자기 내려가요? 옆자리에 자리를 마련해줘요. 아. 그리고 오히려 걔네 자리를 더 넓게 마련해주고 자기는 좁게 자요. 그러고 또 작년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학교 시험에 이제 단원 평가라는 걸 네, 하는데요. 네. 가족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쓰는데 강아지 이름을 다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세모를 받아왔어요. 어머 귀여워. 근데 네. 너무 왜 세모죠? 마음이 동그라미는 아니고? 이렇게 법적으로 아니어서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맞다고 안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줄 수도 없고 틀렸다고 해주실 수도 없으니까 네. 세모를 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말해서 저는 네. 너무 기쁜 뭉클한 거예요. 느낌. 그렇죠. 따뜻하고 우리 애가 샘도 내고 저러지만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런. 그 참 뭘로 할 수 없는 사랑이 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애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있죠. 그렇죠. 네, 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그거 맞게 해줬을 것 같은데. 선생님 나름대로 냉정하죠. 뭐, 네. 있으셨겠죠?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동물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감이 좀 들거든요. 감이 드네요, 진짜. 근데 저희처럼 네. 이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근데 좀 키워보고 싶고 네.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쵸.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어떤 계기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걸 강제로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계기가 되면 네.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무인도에 둘만 남겨서 좀 친해지려나? 약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네. 좀 틀리기는 하지만 네. 내가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대부분 엄마들이 애들 때문에 키우시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분들인데요. 나중에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나도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정말 업고 다니시고 안고 다니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집에 뭐 저도 뭐 거북이 2마리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만. 달팽이도 키우시죠? 네, 근데 그 거북이도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 마주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제 먹이를 주려고 가면 막 와요. 알아보고. 그럼, 네. 근데 좀 기가 막히게 알아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생명이다라는, 그거는 생명은 늘 다 소중한 거다라는 거를 깨우쳐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겐 큰 힘이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밥 주는 사람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알아보는 거 그러죠.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부부도 꿈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병원을 하면서 네. 더 애견을 키우는 가정에 더 도움이 되고 가까이에 있는 병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까지 지금 하던 거 말고 뭔가 하나를 더 시도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잔소리 없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건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의 꿈일 거예요. 아마 잔소리 안 하는 엄마 되기. 쉽지가 않은데. 강아지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키우고 싶죠. 키우고 싶은데,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키우자고 하는데 제가 안 돼.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죠. 네. 동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동물병원 최윤정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그 따뜻한 사회라는 게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만드는 것도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고 동물을 좋아하게 만들면 아마 모두 다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좀 다소는 거국적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 오늘만이라도 특히나 더 좀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는 하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말을 나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